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국어책 100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토의 과정에서 의견을 조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은 오랜만이네요. 추석 연휴가 길기도 했고, 또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이랑 가정통신문 소동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오랜만에 펼치는데, 오늘 배울 이 학습 만화는 이전의 원격 수업 때 공부했던 만화랑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요. 여기 보시면 아래 보이나요? 94쪽으로 돌아가서 이 전편 만화를 다시 읽고 오시면 됩니다. 94쪽, 95쪽에 친구들이 토의를 하면서 서로 감정 상하고 의견이 모이지 않았던 이 상황을 다시 읽고 그 다음 100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선생님은 100쪽에서 기다릴게요. 자, 만화 복습하고 왔나요? 100쪽에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토의하다간 끝이 안 나겠다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의견을 조정하며 회의를 시작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만화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만화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토의 과정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을 빠르게 훑고 오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102쪽입니다.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빠르게 읽고 나서 그 다음 만화를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방법이라고 써있는 4가지가 있죠? 한번 여러분이 훑어보세요. 토의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뭐예요? 문제 파악하기. 두 번째는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 따지기. 세 번째, 결과 예측하기. 네 번째, 반응 살펴보기. 여러분, 문제 파악하는 건 모든 회의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죠? 문제 파악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기분이 안 좋아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 원래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라고 까먹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거 회의를 왜 하지? 토의를 왜 하지? 그 목적, 토의 주제를 끊임없이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내야만 회의가 먼 산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 따지기. 각자 낸 의견이 다른데 그 의견에는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의견을 친구들이 동의를 하기를 바란다면 내 의견이 왜 좋은지에 대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내 의견 좋으니까 다 동의해 라고 하면 친구들이 설득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모두에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회의를 하는 토의 과정이니까요. 내가 낸 의견이 친구들로부터 찬성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찾아서 의견을 뒷받침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 예측하기입니다. 우리가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죠.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내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면 그거를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미리 한번 곰곰이 예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토의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나누지 않는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실천한 방안이 오히려 안 좋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내 실천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그런 문제들은 무엇일까? 과연 좋기만 할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미리 예방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토의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사람과 나누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의견에 대해 뒷받침도 하고 결과도 예측했다면 더 중요한 거. 어떤 의견을 친구들이 따르고 싶어 하는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어도 다른 사람이 약간 시큰둥하게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방법이 실천이 되기에 무리가 있겠죠? 친구들이 과연 어떤 의견에 많이 공감이 되었는지
내가 제시한 의견에 친구들이 설득이 되었는지, 나는 다른 친구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 100쪽에 또 101쪽의 만화에서 잘 드러나는지 한번 만화를 봅시다. 1번부터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토의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죠?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토의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의견을 실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따질 필요가 있겠군요. 자세한 자료를 찾아 각자 의견을 뒷받침해 봅시다. 잠시 뒤. 만약 의견을 실천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의견대로 실천했을 때 일어날 문제점을 예측해 봅시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용이라 쓰레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떤 의견이 더 좋나요? 결정한 의견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주 EBS에 나올 것 같은 바른 방법으로 토의를 마무리했죠. 여기 장면을 보시면 이번에는 친구들의 모습이 어때요? 밝아 보이죠?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 전편 만화에서는 서로 막 씩씩대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회의를 다시 시작하고 주어진 방법대로 충실하게 회의를 진행하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훈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았던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 4가지가 만화의 어느 부분에서 잘 드러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문제 파악하기. 1번 말풍선에 처음에 우리가 토의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죠? 라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된 그 시작이 뭐야? 라고 토의 주제를 확인합니다. 뭐였죠?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결국 이 미세먼지랑 관련된 얘기만 해야지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다 쓸모가 없는 것이었어요. 문제 파악하기 스킬을 썼습니다.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했죠. 두 번째는 바로 4번 컷에 나옵니다. 의견을 실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실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자 자료를 찾아서 의견을 뒷받침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어떤 친구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자. 어떤 친구는 마스크를 모두 쓰자 라고 서로 다른 의견을 냈죠. 그런데 이 의견만 냈을 때는 이 의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는지 상상이 잘 가지 않아서 제 친구들이 반감을 갖기 쉬워요. 별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이 의견에 대해서 친구들을 설득하려면 구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무엇이 좋고 설치했을 때의 어려움이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마스크를 썼을 때 예상되는 그런 방법은 뭐고 어떻게 마스크를 어떤 시간에 몇 명이 쓰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내 의견을 실천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라던가 뉴스나 신문 또는 전문가가 한 말들 같은 것을 가져와서 친구들에게 좀 자세하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친구들이 나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 저런 점이 좋겠군, 저런 효과가 있겠군 하고 공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번, 6번에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각자 자료를 들고 와서 설득을 하고 있죠. 5번 친구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자, 심해지는 미세먼지, 이제는 공기청정기가 필수하면서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미세먼지가 확 줄어든 그 연구 결과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네요. 이걸 본 친구들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확실히 미세먼지가 줄어들긴 하는구나 라고 왜 이 친구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를 할 거고요. 또 오른쪽 이 친구는 얘가 낸 의견은 마스크 착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왜 좋은지에 대해 자기가 가져온 책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의견을 내세웠을 때 이거에 대해 무조건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의견을 실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이거 하자, 좋아. 라고 무조건 우기는 것보단 이런 걸 실천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미리 예상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게 훨씬 설득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단점은 내 의지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의견을 실천했을 때 일어날 문제점, 결과를 예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물론 미세먼지는 확 줄어들겠죠. 기계가 다 정화를 해주니까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어떤 의견을 냈어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이 돈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전기세가 들어갈 테니까 너무 무조건 반반마다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하는 건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는 일단 당연히 안 쓰다 쓰면 숨쉬기 힘든 점도 있지만 쓰레기 문제가 좀 발생할 거라는 충분히 친구들이 공감할 만한 문제점이 있죠. 실제로 우리도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마스크를 쓰면서 쓰레기 양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이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각자 자료를 찾아와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의견에 대해 좋은 점, 근거도 마련을 했고요. 또 예상되는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 의견은 저게 좋지만 저게 문제고 저 의견은 저게 문제지만 저게 좋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모두 살핌으로써 그 의견을 섞거나 아니면 뭔가 대안을 생각해서 두 의견을 모두 수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자 의견을 무조건 우기고 남의 의견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각 의견의 좋은 점과 문제점을 모두 살펴서 장단점을 모두 살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중하게 의견을 내세워야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소년이 사회자 같은 역할을 왠지 해주는 것 같죠.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견이 더 좋나요? 만약에 어떤 의견으로 땅땅땅 결정을 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라고 회의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회의에서 참여 안 하고 빠지는 친구 없이 모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죠. 이 전 회의에서 이 노란 셔츠 여학생이 나는 관심 없다라는 투로 참여 안 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실컷 다른 사람들은 막 자료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빠지는 친구가 있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토의에 참여한 만큼 모두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토의 회의할 때 이러셔야 돼요. 알겠죠? 한 의견만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할 게 아니라 장단점,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 이것들 모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102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죠. 자, 먼저 이 친구들이 토의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뭐였죠? 땡땡땡땡. 초성 힌트. 뭐예요? 해결하려고 한 게? 미세먼지
대처 방안. 그냥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미세먼지 대처 방안입니다. 미세먼지가 계속돼서 우리 친구들이 밖에서 체육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학교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뭔가 대응을 하자. 우리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주제로 토의를 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이 전 시간에 공기청정기를 실천하자는 의견도 있고 마스크를 쓰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 전 시간 토의에서는 서로 자기 의견만 맞고 다른 의견을 비판만 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에서 먼저 근데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뭐였더라? 라고 의문을 표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왜 다시 물어보았을까요? 그 장면으로 가볼까요? 여기 처음에 우리가 토의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죠? 라고 일부러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정말 몰라서? 아닐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토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명확히 짚어주고 그 토의 주제에 맞게 의견을 내달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본 것이겠죠.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즉, 토의로 해결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토의로 해결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토의로 해결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 친구들이 아 맞다 우리가 처음에 토의 시작한 게 저것 때문이었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실천 방안, 의견을 내세우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물어본 겁니다. 이 토의 주제에 집중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오늘 배울 게 뭐였더라 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맞게 공부해야지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딴소리를 하다 보면 전혀 공부가 안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 친구들은 토의로 해결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부러 토의 주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집중을 해가지고 의견에 대해서 좋은 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이 파악한 각 의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의 문제점 땡땡으로 적어볼게요. 어떤 문제? 공기청정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이 들 것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전기세도 많이 나가겠지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 마스크는요. 물론 숨쉬기 답답한 것도 있었는데 만화에서 친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쓰레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회용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면 당연히 쓰레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혹시 각각 의견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기청정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조건 반반마다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공기가 적당히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그 최소 수량을 파악해서 공기청정기를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는 게 좋겠죠. 무조건 반반마다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요 복도나 강당 같은 데에 하나씩 크게 설치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비용도 절약하면서 먼지도 잘 걸러지게 그 최소 수량을 파악해야 하겠어요. 쓰레기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 쓰레기가 사실 마스크를 무조건 많이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일회용 마스크를 쓰기보다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 마스크 같은 것을 좀 권장을 해서 귀찮더라도 좀 빨아 쓴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좀 대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무조건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천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내야겠다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토의를 다시 시작한 친구들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 일단 그 방법, 주요 방법 정도로만, 내용 정도만 파악을 했고요. 이 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의견 조정 각 방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거고요. 또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기분이 나빠지지 않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토의나 회의를 한다면 어떻게 의견을 조정할 수 있을지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 수업 이어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은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